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의 세계, 세계의 고기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쉬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계속 부담을 좀 느끼는 상황도 있었었고, 아무래도 그 시청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지 되니까 어떤 것을 할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는 냉장육이 매우 비싸고 거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먹는 냉장육이 진짜 냉장육인가? 혹시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도 냉장육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기는 살아 있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부터, 가축을 잡을 때부터 가축은 고기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고기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생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고기는 사람들의 먹거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백질원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비가 많고 운동량이 많을수록 고기에 대한 소비는 늘어납니다. 고기는 포장 방법, 보관 온도에 따라 맛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식품으로서의 안정성, 그리고 보존 기간이 달라져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유통이 가능하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유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기는 산소의 유무, 온도의 고저, 그리고 오염 차단성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고 고기가 가진 성분과의 화학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쳐 색깔, 냄새 등의 기호성과 오염의 진행 상황에 따른 부패, 변폐 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선육, 프레시 미트는 어떤 고기입니까? 프레시 미트를 정의를 하자면 정육에 대해 물리적인 변화를 최소화한 상태의 고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진공, 비동결 상태에서 유통하는 고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돼지 지육을 구입해서 발골을 하는 정육점,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냉장육, 칠드 포크가 있습니다. 칠드 포크를 정의하자면 원거리 수송을 목적으로 특별한 위생 관리 하에 특별한 포장 방법과 특별한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고기로 비동결 상태에서 길게는 45일간의 유통기한을 갖는 형태의 고기를 말합니다. 냉장육, 칠드 포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위생관리는 냉장 상태에서 미생물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초발세균수란 처음 이 고기를 포장할 때에 카운팅 했을 때의 세균수의 수준인데 약 10의 3승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냉장육을 생산하는 공정은 진공포장도 보통 우리가 포장에 사용하는 나일론 필름이 아니라 열에 닿으면 수축하는 슈링크 필름을 사용한 파우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필름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슈링커, 열 수축기를 통과를 시키고 칠러,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로 냉각을 시키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부분 생산하는 냉장육은 본래의 의미의 냉장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진공포장육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냉장육, 본래 의미의 그 냉장육은
이 사진과 같이 이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필름 부분이 열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수축을 하면서 고기에 완전히 밀착을 하게 되고 육즙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필름을 사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러한 복잡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냉동육, frozen meat입니다. frozen meat는 장기간 보관 또는 가공 작업을 목적으로 얼려 영하 18도씨 이하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고기를 말합니다. 냉동육에 있어서는 냉동의 기술이 필수적인데 고기를 얼리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빈결정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빈결정은 생성이 되면서 세포와 근육에 손상을 주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크기에 따라서. 이는 최대 빈결정 생성대 영하 1.7도에서 영하 5도 구간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통과하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빈결정의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냉동을 시켜야 되겠지만 냉동을 지연시키는 요소인 내포장, 외포장, 그리고 냉동실 내의 바람의 세기, 풍속 등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냉동육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해동을 시켜서 먹게 되는데 어떻게 해동을 시켜서 먹어야 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육의 빈결정이 녹는 과정에서 고기 밖으로 흘러나오는 수분을 육즙이라고 합니다. 이 육즙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고기 내에 남아있도록 온도와 시간을 고려하는 것을 보통 해동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 냉장실에서 가장 밑에 위치를 시키고 덩어리 고기의 경우는 2.5kg당 약 24시간 정도를 계산해서 해동을 시킵니다. 아주 천천히 해동을 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중량이 많아도 슬라이스가 된 두께가 얇은 고기는 고기의 두께에 따라 해동하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이것을 손으로 해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꺼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냉동육과 냉장육과 신선육 이 세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면 냉동육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비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쌀 때 냉동을 시켜서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팔 수도 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어차피 냉동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냉동육은 가공 특성이 뛰어납니다. 가공 중에 온도를 낮추는 고기의 온도를 낮추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냉동이 된 고기는 가공하는 기계의 적합성이 높습니다. 냉동육은 식품 안전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절기,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냉동으로 보관을 했다가 쓰기 전에 해동을 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식중독의 위험이 없어집니다. 대체적으로 냉동육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정에서 대량 구매를 할 경우에 품질 손상의 리스크가 적습니다. 물론 냉동육을 냉동실에 보관을 할 때 이것이 진공 포장이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을 때 차이가 크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진공 포장기를 소형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진공 포장해서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거의 품질의 손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냉동육은 양념 요리에 적합합니다. 양념육은 슬라이스를 해서 보통 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일일이 썰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기계로 썰고 그리고 냉동육에 육즙이 빠져나온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상처가 난 빈결정에 의해서 상처가 난 부분에 양념이 골고루 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해동 시 육즙의 발생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육즙의 발생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해동하는 방법에 따라 육즙 발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육즙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 우리가 식당에서 냉동육을
바로 삼겹살을 판에 올려놨을 때 물이 칙 하고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사실은 크게 맛이 없다라고 느낄 수는 없지만, 단지 이론적으로 맛을 내는 육즙이 빠져나오니까 아무래도 구이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식당에서 냉동육을 해동해서 나오게 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맛과 품질에 손상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냉동육은 냉동 설비를 하는 그런 스페이스, 또 설비하는 비용, 그리고 보관을 장기간 하게 되면 보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냉장육은 제한적으로 보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이 요리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산소 차장 능력이 높습니다. 유통기한 중 숙성이 계속 진행되므로 꽤 날짜가 지난 것들은 더 부드럽고 풍미가 더 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육즙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감량이 적습니다. 냉장육의 단점은 냉장육 생산을 위해서 진공포장기, 슈링커, 칠러 등의 설비의 비용과 운전 비용이, 또 생산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통기한 내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냉동시켜버리기 때문에 고기의 품질에 저하가 현저합니다. 고가의 진공포장용 슈링커 파우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장 비용이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냉장육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신선육은 장점으로 구이 요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육즙은 가장 적게 나옵니다. 특별한 설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보존성이 낮습니다. 냉장육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하면 냉동시켜 고기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고기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선육은 냉장육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일본으로 수출되기 이전부터 유통되던 전통적인 형태로 대개 지육을 구입하여 발골을 하던 정육점 또는 재래시장의 상점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냉동육은 발골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소비가 빨리 되는 그러한 부위는 프레쉬로 나가고, 소비가 안 되거나 육가공장용으로 냉동을 시키는 그런 고기가 냉동육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 물론 선진국에서도 고기의 유통은 신선육 상태로 유통을 하며, EU에서는 국가들 사이의 교역도 상당 부분 신선육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굳이 냉장육을 사용해서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냉장육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본이 수입하는 것으로, 제가 근무하던 대상 농장에서 냉동육을 수출하다 이 고기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냉장육을 생산해서 수출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이 냉장육을 수출하지 않는 그런 부위를 냉장육으로 생산해서 시판하게 된 것이 국내에서 냉장육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생산했던 냉장육은 수출하던 스탠다드에 맞는 그러한 냉장육이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그냥 진공포장만 하면 냉장육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풍조가 생겨서 진공포장만 하고도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수출을 목적으로 하던 냉장육의 스탠다드에는 여러모로 위생과 시설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팔림에 따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득이 없이 비싼 고기를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는 구제역으로 수출이 중단되었음에도 국내 돼지 사육이 폭증하는 결과를 낳았고, 팔리지 않는 부위의 비용을 삼겹살, 목살, 갈비 등의 선호 부위에 얹어 소비자는 이래저래 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싼 곡물을 수입해서 사육하는 가축의 수를 줄이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위는
싸게 수입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며, 아울러 돼지 과밀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양의 분뇨가 토양과 하수를 오염시키고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엄청난 수의 가축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처분되어 매몰하는 등으로 토양이 오염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좁은 국토에서 대부분의 사료용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상태로는 전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으며, 축산 선진국들이 저마다 날로 더욱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를 실시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동물 복지의 개념조차 세우지 못한 현실로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좋은 고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지고기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